보죠. 꺼지는 잘 봐봐요. 네. 연속 가기 전에 기출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필기는 34쪽에 오른쪽에 극한과 연속 여백 있지? 거기다가 따라 필기하십시오. 자, 5분 드릴게요. 셋. 선생님, n이 4보다 더 가는 거예요. 4에서 끝나는 거. 4. 1, 2, 3, 4. 네.
됐습니까? 영목 보여줬나? 아, 응?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테이프 보여줬나? 아니요. 유비 아니 이건 원칙이 볼까? 알았어? 제이는 자 여기 볼까요? 주먹 저번 시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얘가 정상적으로 풀면 풀이 과정이 꽤나 길어. 그러니까 이게 21번 키가 문항이니까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았던 문제이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굉장히 사악하냐 이렇지는 않거든. 우리가 수투를 풀 때 수투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항함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가 나왔어. 절대값 함수가 나왔어. 다항함수가 뜨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그냥 자동 발사로 기억하셔야 돼요. 다함수 나왔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먼저 생각해야 돼. 근데 2차식은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치? 그럼 3차 이상부터는 뭐 해야 돼? 조립제법, 그 다음에 인수정리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은 뭐 우리가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지, 음꼴이. 그치? 0으로 가까워진 상태, 0으로 가까워진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 분해를 이 0분의 5그래서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수투가 딱 떴다. 3, 4차다.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 조립제법, 인수분해. 그냥 자동 발사해야 돼.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뭐야? 그렇지. 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 별이고, 별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별. 그러니까 부호를 결정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n승분의 fx가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얘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뭘 결정한다는 거야? 그치? fx의 최고차 항과 계수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fx는 알파 xn승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갈 거야. 그쵸? 얘가 3차면 fx는 3차가 됐고 5차면 5차가 됐고. 그쵸? 됐니? 괜찮아? 그 다음에 리미트 정말 잘 나온다 했지. x가 0인자로 갈 때 x분의 fx, 얘가 n승 붙으면 얘가 베타라고 하면 0인자는 뭐라고 했어? 최저차수를 의미한다고 했지. 그치? 분모가 0인자로 가고 분자가 f0이니까 0인자일 테니까 상수함 없고 원점을 지나는 놈일 거고. 맞습니까? 그럼 전부 다 0인자 약분하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놈이 베타니까 f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블라블라블라블라 베타 x n승이 마지막 차수라고 했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이게 여러분 수투를 보면서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테크닉적인 그냥 자세야. 알겠지?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또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차원이라고 하면 얘기했었지. 차원. 얘가 x축 있고 y축 있고 y콜 x인 항등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콜 로그 2x가 있고, 그 다음에 y콜 로그 y콜 2x. 여러분들 그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미국에 막 그
그 새끼 뭐지? 그 삽질하는 거 자동차. 테슬라.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 돈이 지수함수처럼 걔가 불어나지. 무슨 말인가 하면 노동 단위당 이 증가량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생태계 있잖아. 생태계. 우리가 생태계는 최상위 포입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갈수록 커지지,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면 최상위 포입자가 생겨가지고 그 동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뭐 서서히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도 그렇고 생태계도 이제 뭐가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차원을 수투에서는 뭐라고 기억을 하고 했어? 차수라고 기억해도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에 지수함수가 있으면 어떠한 함수가 분자에 있더라도 걔는 전부 다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에 어떤 나무랭이 함수도 있잖아. 그리고 얘가 리미트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겠지. 맞아요? 분모가 압도적으로 더 빨리 증가할 거 아니냐. 이해됐니? 괜찮지? 그럼 얘는 뭐란 얘기야? 0에 가까워진 상태라고 했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0분의 0꼴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를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지. 0인자 곱하기 0인자분의 숫자. 그러면 이분은 0인자 곱하기 무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분의 1은 무한대 곱하기 0인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한 놈이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면 어떤 놈? 얘가 알파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한 놈은 무조건 0인자가 되어야 되겠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한 놈이 무한대로 가면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0인자가 돼야지 극한값을 간다고 했어. 그치? 맞냐?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곱하기 0인자, 0인자 곱하기 무한대의 문제 풀이는 전부 다 결과는 0분의 0꼴이 부정형이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럼 내가 얘를 인수분해하거나 통분해가지고 무한대로,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 꼴이야. 그럼 걔는 무조건 무한대분의 동차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기했지?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대학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대학 개념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극한값을 존재한다고 하면 얘가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무조건 동차식이 돼야 돼. 기억해. 아까 문제 채점하다 보니까 무한대로 뭐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무한대 기호 쓴 사람은 틀린 거라고. 극한값을 구하라는데 무한대 기호를 쓰면 어떻게 틀린 거라고. 그치?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x가 어떤 값을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인자 꼴이지만 계산하면 0분의 0꼴. 그치? 0인자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이 문제인 거야. 이 문제가 선생님이 세 가지 형태로 기억하는지 0인자분의 0인자, 0인자가 2차원이고 0인자, 분자가 0인자고 분모가 0인자 이렇게 했을 때 차원이라는 말은 x 값이 증가했을 때 y 값의 함수 값의 증가량을 차원이라고 해. 근데 수투에서는 초월함수, 그러니까 가항함수 말고는 다루지 않으니까 차원을 차수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얘가 부정형이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차원은 같아야 되는 거야. 1차원의 0인자를 갖고 있으면 분자도 1차원의 0인자를 가져야 되고, 분모도 만약 2차원의 0인자라고 하면 2차원의 0인자를 가져야 된다고. 마치 이거하고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최고 차수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얘는 최대 차수가 맞아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 봐봐. 이거를 아직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내가 만약에 2x 제곱 플러스 뭐 3x야. 그 다음에 얘가 3x 3승 플러스 뭐 2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지금 얘는 계산 하나마나 뭐냐면 1이야. 알겠어? 최저차수의 비율이니까. 그럼 얘는 왜 1입니까? 라고 하면 x 묶으면 뭐 이거를 뭐 다른 거 할까? 뭐라고 하자. x를 묶으면 3x 제곱되고 플러스 2x 되고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또 x로 묶으면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형수니까 x가 0이 아니란 말이지? 됐어? 그 다음에는 뭐야? 대입하면 돼. 왜 처음에 대입하면 안 됩니까? 대입하면 0분의 0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약분됐어. 0 집어넣으니까 얘 0인자고요. 얘 0인자고요. 얘 0이에요. 3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4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어떻게 되겠니? 0이 들어가면 발산하지. 맞나? 우주 네. 발산하나? 네. 유비 발산하나? 아니 0인자 해봐. 분모 0인자고요. 분자 4잖아. 0 대입하면. 맞습니까? 그럼 얘는 부가감이 뭐란 얘기야? 발산이라고. 알겠어? 이해 때문에. 느낌 오니? 알겠어? 그럼 저기에 기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0인자 차원이 같을 때만 수렴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0이자일 거 아니야. 00 되면 4분의 0이잖아. 알겠어? 이해됐니? 그러니까 분자가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 되고 있어? 이걸 이해해야 돼. 알겠습니까? 0인자는 최저차수, 그 다음에 무한대는 최고차수. 알겠지? 저게 여러분들이 정의가 안 되면 0인자의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매우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혼자 떠든 거 아니지? 이해되고 있지? 이해되고 있지? 자,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얘는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얘가 0인자로 가고 0인자로 가니까 얘는 0인자분의 1 이런 꼴이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됐습니까? 얘 0인자로 가고 얘 0인자로 가니까 분자가 더 빨리 어디로 가는 거야? 1분의 0인자니까 0인자가 되는 거야. 이해되느냐? 알겠어? 괜찮아? 그럼 편하게 생각해봐. x분의 x제곱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 이게 어디 가니? 0으로 갈 거 아니야? 0인자가 두 개, 2차원이니까. 만약에 여기 붙었어. 어디로 가니? 발산하겠지. 그러니까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정말 중요해. 지금 너희들이 이거를 EBS 풀이로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 친구들은 그 수학 문제 푼 양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지금 차원으로 이해를 하라고.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데 킬러분랑 같이 상관없거든? 자, 그러면 아까 숙제에서 제일 문제가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 3차 함수래. 그러면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fx는 x 3승 어쩌고저쩌고 할 거고 gx는 x 3승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수능 기출 문제 유형에서 절대로 연립방 정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뭐로 표현된다고? 인수 정리로 표현해야 돼. 알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는 무조건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야. 그치? 그리고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qx 이렇게 되죠. 얘 qx가 2차겠네. 그치? 맞습니까? 2차의 방식을 가질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표현을 이따구로 하는 것들은 수능에서 고급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거를 뭐 EBS 비제를 전부 다 뭐로 표현하냐면 열린 방식으로 푸는데 그러다가는 풀다가 죽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n에다가 1, 2, 3을 넣었을 때 어떤 꼴이 되는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리미트 여기 n에다가 전부 다 같은 숫자를 넣는 거야. 1이면 1, 1 맞습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는 0이시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고급 비율이라고 피터지게 설명한 거 기억나나? 리미트 x가 a로 가실 때 gx분의 fx가 알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온다 했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0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분모가 0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알파가 0이 아닌 건 된다 했지. 기억나? 나? 나지? 그치? 제가 얘도 좀 들어줬다. 영상 올려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런 놈이란 말이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맞습니까? gx가 x-1 곱하기 qx분의 fx가 0이냐고. 맞습니까? 됐어? 그러면 fx는 지금 x-1이라는 영인자를 하나 갖고 있지. 맞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어떤 놈이 돼야지? 어떤 꼬라지가 돼야 돼? 어떤 놈이 돼야 돼? 얘는 알파였고 얘는 무한대였고 얘가 영인자지. 얘가 영인자지.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지금 x-1이라는 놈이 gx에 있으니까 퇴이 안 된다. 그러면 fx는 무조건 x-1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얘를 q1x라고 하자. q2x 맞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얘 q1x 상관없이 얘가 x-1 하나 날라가고 1 집어넣으면 0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냥 얘만 생각하면 0인자 하나 위에 0인자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나? 또 얘기해볼게. 리미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됐습니까? gx분의 fx가 이렇게 줄게. 그냥 x 플러스 a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맞습니까?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2를 넣어도 0인자네? 맞습니까? 맞냐? 2를 넣었을 때 얘가 0이라고 0 됐니? 그럼 케이스 분류해야 되지. 됐습니까? G2가 0인자를 가질 때하고 G2가 0인자를 갖지 않을 때 맞냐? 이해돼요? 지금 0이 되니까 분모가 0인자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gx가 또 x-2라는 인수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3차식이니까 맞냐? 2차식은 인수분해가 2개 되고 3차식 인수분해 3개가 될 거 아니야. 맞아. 물론 허근도 있겠지만 됐어? 그러면 봐봐. 얘는 모순이거든? 얘는 모순이야. G2가 0인자를 가질 수가 없어.
뭐야? 왜 무수일까? 유비야, 왜 무수일까? 1번에 설명했잖아. G가 0이자면 수렴하지 않아요? G가 0인자를 가지면 fx는 그치? 1차의 G, x-1차식의 인수를 가지면 fx는 몇 개 가져야 돼? x-2가 2개 있어야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잖아. 얘가 x-3개가 됐으니까 x-1이 2개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gx가 1이 됐다고 해보자고. x-1, x-2, 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고. 맞아?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놈은 뭐가 돼야 돼? x-를 몇 개 가져야 돼? 2개를 가져야지 0이라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럼 2개 가지면 fx가 몇 차가 돼? 4차가 되지. x-1 제곱, x-2의 제곱이니까 4차식이 되지. 주어진 조건이 몇 차식이라고 했어? 그렇지. 3차식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g가 0이장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g가 0인자가 아니란 말은 뭐야? f에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얘가 g가 0이 아닌데 0이 되려면 여기다가 2가 돼서 얘가 0이 돼야 될 거 아니니? 맞냐? 그러니까 f2는 2에서 1 빼니까 1이고 2 플러스 a가 0이죠. 됐습니까?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x-2 fx 만들어내. 됐냐? 괜찮아? 됐어? 그렇다고 하면 자 이제 gx는 어떻게 둘 수 있겠니? 이렇게 두면 x-1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아? 그지? 우리 1차 그 뭐지? 1학년 때 공통수학, 고등수학에서 얘가 3차식이니까 1차 가지고 하나 2차인데 얘가 인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겠지. 맞습니까? 맞아? 그럼 우리가 n 1일 때 썼고요. 얘가 n이 1일 때야. n이 1일 때, 그 다음에 얘가 n이 2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냐? n이 3일 때, 4일 때, 그렇지? 그럼 n이 3일 때, 자 넣어볼까?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1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그 다음에 x-1의 제곱 x-2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괜찮아? 뭐 여기 지금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여기서 x-가 gx에 없으면 분자에 반드시 x-2 인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0 될 거 아니야. g가 2로 갈 때 x가 2로 갈 때. 그죠? 그럼 내가 3을 넣었을 값은 얼마야? 3-1, 3-1이니까 2가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워지고 여기 하나 지워지고. 맞습니까?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니? 3-1, 3-1이니까 분자가 3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얼마니? 3 집어넣으니까 9 플러스 3p 플러스 q 이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야. 됐어?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그 문제지? 그래 뭐 남았어? 4 남았나? 네 번째 n이 4일 때 그러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1을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여기서 2차는 내가 1로도 상관없지? 여기서
최고점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x제곱이 다른 수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x-1의 제곱 x-2 이 식에다가 4를 집어넣으니까 4-3이고 3이 맞나? 3이 6인가? 6 이렇게 얘 하나 날라가고 하나 날라가고 분모에 4 넣으니까 결론은 16 플러스 4p 플러스 q 분의 4 집어넣으니까 3이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니까 2네 곱하기 6 얘 약분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얘 두로 연립하면 뭐가 나오니? PQ 값 나오겠지? 맞냐? 그래서 여기 답은 얼마냐면 계산하면 10. 다시 한번 설명할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반만 이해된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0분의 0꼴이야. 그치? 0분의 0꼴이 극각값이 존재하는 거야 얘가. 알겠습니까? 어? 알겠어? 근데 그 극각값이 0일 때가 있고 0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지금 여기서 보면 n이 1과 2일 때는 0인자로 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맞아? 맞아?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킬러분한 개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분자가 당연히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갈 때는 분모가 0으로 가냐 안 하냐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분자가 이미 0으로 갔기 때문에 분모는 0인자가 같지 않아도 0이 되는 거고 분모가 0인자면 그게 극각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분자는 0인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자, G1이 0을 인수를 가지니까 F1도 인수를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걔보다 한 차원 높은 여인자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차식이 되면 상관없어. x-1의 3승도 여인자가 되지. 그치? 그렇지만은 내가 2차부터 해야 되는 거야. 고나 알겠지? 그럼 이렇게 넣었어.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 넣으면 봐봐 너네들이 하나 지워지고 0 되잖아. 그치? 얘 하나가 남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분모의 차원이 0인자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좋아요, 알겠니? 아연아. 그래서 2를 넣었어. 2를 넣었는데 2를 넣었어. 그치? 근데 0이 나와. 0이 나와. 이거잖아. 이거. 알겠어? 극각값 0이란 말이야. 알겠어? 근데 분자가 0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야? 분모가 0인자가 있냐 없냐? 뭐에 대한? 2에 대한 0인자가 있냐 없냐? 됐어? 0이다 있을 때 없을 때. 그럼 같은 논리잖아. 첫 번째 논리처럼 G2라는 0인자를 가지면 fx도 G라는 0인자가 2개 있어야 돼. 2개 이상 있어야지 얘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x-1의 제곱의 2차 인수를 갖고 있는데 x-2개의 인수를 가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0인자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G는 0이 아니니까 0이 되려면 여기에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fx가 있다고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n이 3일 때 넣어서 식 하나. n이 3일 때는 2니까 상관없지. 분모가 0을 가든 분자가 0을 가든 둘 다 가야 될 거야. 분모가 0을 가면 분자가 0을 가고 분자가 0을 가면 분모로 0을 가고. 됐어? 그리고 그 사이에 연립해서 계산. 됐니? 거기다가 풀이 과정을 쭉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가장 여러분들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풀이 방법이야. 그리고 두고두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나머지 0분의 0꼴 킬로분 할 때 굉장히 편해. 알겠지? 필기하셔요. 책에다 예쁘게 필기하십시오. 개발 쓰네.
PQ값 구해가지고 값 내봐야 돼. 답 12야. 그냥 덮으면 안 돼. 집에 가서 한 두세 번 풀어봐. 그러면 너희들은 0분의 0꼴의 극한값의 고수가 돼 있을 거야. 쟤 눈 안 나쁘지? 나쁘니? 보여? 야, 앞에 올래? 이따 다음 시간 줘. 키가 커서 뒤로 가겠구나. 많이 졸려. 오늘 몇 시간이야? 1시. 조금 오늘 7일에 끝났지. 영모야 이해됐니? 우주는 이해됐니? 살짝 됐어요. 살짝. 유비는 이해됐니? 네. 태희는? 많이 어려운 건데 이해돼서 다행이야. 그다음에 이제 연습을 가볼까요?
연속 표현 줍시다. 자, 여기 함수 연속은 내용 자체는 교과서에서 다룬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수능이나 수투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럼 저기서 연속이란 말이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속이란 조건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범위에서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연속의 범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여야 되거든. 근데 이게 대학에서 가면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연속이라고 하면 그냥 함수가 어떻게 연속이냐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붓 그리기 가능 함수가 연속 함수라고 기억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한 붓 그리기 알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 얘는 전부 다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뭐 1차, 2차, 나중에 3차 배우겠지만 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지 않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함수 대표적인 게 뭐니? 분수 함수. 얘는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지 않지. 그치? 우리가 만약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고. 그치? 내가 이거 그리고 나서 떼고 나서 또 그려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가우스 함수. 이런 것들은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지 않는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읽게 될 거냐면 불연속 함수라고 이제 읽을 거고 얘는 다항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읽을 거야. 그런데 이 함수 연속 함수는 뭐냐면 연속 함수는 정의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론적인 근거에서 정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증명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연속함수의 정의는 그냥 왜 그러냐 따르지 않고 한국 그리기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배웠던 수식의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지? 왜 그럴까요? 따질 필요 없어. 알겠어? 그러면 수식 기호로는 이렇거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극한값하고 그 다음에 함수값. 자, 여러분들이 함수값이 뭔지를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y fx라는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y 라지 fx하고 얘는 표현이 달라.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치역과 공역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대문자,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우리가 1학년 때 뭘로 배웠지? 1대1 대응함수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스몰 fx는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그 계산의 결과가 y다. 이게 함수값인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값은 하나하나야 숫자라고. 근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집합이야, 집합.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몰 fa라고 내가 표현한 것은 함수값인데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 얘가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을 때 얘는 우리가 연속이라고 정의를 하자는 거야. 그러면 또 이 극한값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리미트 x가 a에 좌극한일 때 fx라는 값이 있을 거고 리미트 x가 a에 우극한이랄 때 fx가 있는 것이고 이게 fa하고 같을 때 우리는 얘를
연속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이유 없다. 정의야.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할 때는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편의상 얘를 좌, 우, 함이 같다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연속의 정의야. 됐니? 그러면 아닌 거를 한번 선생님 보여줄게. 자, 뭐 1번 보자.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어. 얘가 x 이퀄 a야. 함수 그리기 가능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어떻기 때문에 얘를 불연속이라 읽어. 연속이 아닌 함수를 불연속이라 읽거든. 여러분 봐봐. 좌극 하나 우극 하나 다르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불연속인 거야. 그냥 눈으로 봐서 불연속이 내가 아니고 불연속의 이유야. 수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우리는 내신에 따져보자. 두 번째. GX 좌극한, 우극한, 같아. 목적지 같은 그가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함수값은 여기야. 동그라미 친 거는 그 함수값이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달라. 이 놈이 어떻게 해? 이 점에서 빵꾸 나 있는 거야. 함수글이 안 되잖아 얘도. 여기 다 그려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대표적으로 이거 기억나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값이 2. 맨 처음에 외우고 기억나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빵 어디가 됐어? x가 1인데 빵꾸 났지. 맞습니까? 선생님 얘는 왜 불연속이에요? 눈으로 봐봐 불연속이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함수값이 없기야.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봅시다. 얘는 극한값이 달라서 불연속. 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 얘는 함수값이 아예 없어. 그래서 불연속. 그렇지만 이분들은 전부 다 카테고리가 전부 다 뭐라 얘기야? 불연속 함수라고 읽는 거야. 됐지? 근데 여기서 정말 오늘 중요한 개념인데 가끔 이 학교 선생님도 헛소리 삐약삐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극한값은 말이죠. 연속하고요. 불연속하고 관련 없어. 알겠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해 보는 연속 함수냐 불연속 함수냐 상관없어. 뭐만 같으면 돼? 목적지만 같으면 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어? 근데 만약 연속 함수야. 그건 따져보지도 말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 뭔가요? 그냥 우리 편하게 보자. fx가 뭐 x제곱 플러스 뭐 b야. b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서 x 이퀄 1에서 극한을 따져봐. 그럼 뭐 애자가 아닌 이상 얘가 2이 얼마니? 2잖아. 좌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연속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따져볼 필요 없어. 그냥 다 같아. 그렇지만 극한값이라는 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연속하고 불연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만 같은다고? 목적지만 같으면 돼. 자극한이 1로 가는데 우극한이 1로 가면 불연속이지. 극한이 없지. 얘는 극한하고 상관없다고. 근데 얘가 와서 이렇게 딱 붙었어. 빵꾸 나는데 붙었어. 걔는 극한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알겠습니까? 함수가 다른 거라고. 이해됐니? 알겠어? 기억해. 극한값은 연속, 불연속하고 전혀 상관없어. 알겠어? 자극한, 우극한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연속이라는 게 좀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이지. 그치? 뭐도 같아야 되니까. 끝까지 같은 놈에서 그 구멍을 딱 메꾸었을 때가 그 메꾼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함수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연속의 정의다. 알겠지? 책에다가 적어둘래? 그니까 선생님이 네모 1번 다 설명했고요. 좀 쉽게 쉬었다가 뒤에 연속으로 얘기를 합시다.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처음 개념 도입이 교과서만 읽어가지고는 조금 거시기 해요.